작업이 솔직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작업이 솔직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름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했던 건 있는 거죠. 거친 생각이나 이념, 허황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느껴봤던 그런 이상한 감정, 이상한 경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불안과 유의를 테마로 하는 최병진 작가입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은요. 네네. 제가 6월 달에 이제 전시가 잡혀 있어가지고 네네네.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제가 그전에는 초상화 작업이 거의 줄을 이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분상 작업도 한 몇 점 정도 풀어놓을 예정이고 기본적으로는 초상화 작업이 좀 깔릴 거고요. 예전의 작업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약간 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가지고. 네네. 초상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 불안이라는 테마를 계속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인물 군상 작업들로 가면은 불안보다는 조금 더 깊숙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 불안이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오래된 몸에 쌓아왔던 그런 기록들, 그게 이제 조금 더 발현이 되겠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이야기를 네네. 풀어가지고 하는 거고. 네,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더 상징을 담아서 이야기들이 좀 풀어 나올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그걸 주제를 잡고 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애초에 작업을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유희적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94학번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X세대라는 그런 탈을 쓰고 거대 담론 이데올로기는 끝나가는 시대였고 신문물은 막 들어오던 시기였고 이도 저도 아닌 되게 그런 시기여가지고 약간 낀 시대. 네네 낀 세대라고 하고 나를 크게 구속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자유를 열어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되게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처음 대학 들어가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거대 담론 이데올로기의 끝에 있는 운동권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창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에 안 맞는 옷을 다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면서 이거를 나는 어떤 식으로 발설을 할 수 있을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유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희적인 작업, 농담 같은 작업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적으로 강박증이라는 게 좀 찾아와가지고 그 이후로 불안이라는 테마가 제 작업에 좀 줄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강박 증세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네. 그게 그럼 갑자기 오신 건가요?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전부터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와가지고 그 이유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작업이 군상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가 해소되지 않은 게 있었나? 뭐가 걸려서 간과한 게 있었나? 하는 걸 계속 찾아갔던 게 군상 작업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찾으셨나요? 찾았다기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서 그냥 바라다 보는 거죠. 이렇게 예전 사진 들여다보듯이 뭐 그런 군상 작업들 보면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사춘기 시절 있잖아요. 그럴 때 체육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거든요. 제 작업 중에도 체육 합반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한쪽은 탁구를 치고 한쪽은 배드민턴을 치고 엉겨서 뭐를 칠지 모르는 뭐 신체끼리 막 엉겨 있는 이 살 덩어리들을 막 던져놓고 알아서 뭔가를 해. 약간 이런 느낌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규율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활동을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때만 해도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체벌도 있었고 서로 간에 약간 폭력도 남아있을 시기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상처 아닌 상처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때 작업들을 보면은 사춘기 또래의 남자애들이 이제 얼굴은 약간 어른 얼굴인데 땀으로 막 엉켜 있고 신체가 꼬여져 있고 뭔가를 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조금 상황들을 많이 좀 그리긴 했어요.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네, 그렇죠. 내가 뭔가 알아가는 것과 현실의 약간 부조리들이 부딪히니까 성장통이긴 하지만 그게 세게 온 사람들도 있고 무던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 약간 좀 더 그런 게 왔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던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전제적으로. 증상이 발현되고 나니까 아 그게 묻어냈던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워내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들을 그냥 꾸며서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혹시 그럼 그 집이 약간 엄한 집안이었나요?
저희 집이 그렇게 엄한 집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많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진 않았는데 제 자체가 워낙 눈에 띄기 싫어하고 어떤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신체 접촉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또 하셨잖아요. 네. 예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입시라는 굴레에 계속 있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가 진짜 열정적으로 그림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마침 거기가 예중 준비를 하는 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중, 예고 쭉 진학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걸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희라는 것도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뭐 거대한 것도 없는데 왜들 이러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좀 들어가긴 했어요. 졸업을 하고. 그런데 성격상 이게 공동체에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걸 느꼈죠. 아,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구나. 현실의 벽을 느끼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내가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그림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긴 했죠. 그럼 작가님이 초창기 했던 유의적인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유의적인 작업은 일종의 말장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성적인 농담, 그 다음에 친구끼리 하는 그 소소한 스몰 토크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짤이나 밈같이 웃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콘화 해가지고 하나의 부속처럼 만들어서 이걸 3D화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유희의 덩어리들로 지어진 인간을 닮은 형태. 무거운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농담이나 유희 그런 걸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로봇처럼 제작을 한 거죠. 약간 좀 비틀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대중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쵸. 자란 세대잖아요. 네네. 만화라는 것도 그렇고 그때 갖고 있던 무거운 미술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이런 농담이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담론보다는 훨씬 우리 주변에 있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요소들 아닌가 되게 풍족하게 해주는 난 요거를 끌고 와서 로우 아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대중문화하고 겹쳐져서 로봇가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그걸로 어쨌든 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약간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창 팝아트 그런 것도 유행하고 극사실주의 그런 것도 유행하고 할 때여가지고 제 작업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긴 했어요. 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를 되게 3D적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처럼 만든 장난감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각광을 많이 받았죠. 중앙미술대전 같은 거에서 상도 픽도 받고 해가지고 등단을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개인전도 그걸로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3년 정도 더 작업이 진행되다가 강박 증상 때문에 그거는 멈추게 됐고 근데 그 전에도 저는 굉장히 장난처럼 한 작업인데 너무 인정받아. 너무 이제 시선을 받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긴 했어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만들고 끝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그거를 답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몇 점 안 했는데 벌써 저 자체가 확 소진이 되고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래가지고 야 이건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은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좀 영향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강박과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시선들 그런 걸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지금 이런 회색의 초상들 뭐를 나를 계속 감추고 싶어하는 외부의 즐거움의 부속들이 저를 오히려 가두는 가면처럼 파편화돼서 저를 가뒀던 것 같아요. 강박증 이후로는 이런 강박의 초상들 파편화된 초상들 되게 시멘트 같고 석고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떤 나의 증상을 한번 대면해 본 이후에는 그런 파편들이 저라는 생물과 외부와의 환경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외부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고 내 몸 전체가 센서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감추기 위한 도구라면은 나를 질식시키기 위한 도구라면은 좀 이후에 색깔을 찾아가면서 얼굴이 드러날 때는 내가 어떻게 외부에 반응을 하는가 그때 반응이 센서처럼 나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각진 부분들이 약간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선택의 과정, 시간의 과정을 그런 면의 형태로 쪼개면서 지금의 현재의 그런 색이 있는 초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살아왔던 또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은 욕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외부와의 만남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야기라는 형태로 전달되는 게 그게 제일 사람들 간의 소통의 관계에서는 제일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조금 도상들이 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군상의 형태를 이루고 사물을 이루고 주변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변화하는 중이고 앞으로는 저런 이야기를 좀 더 할지 않을까? 그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의 어떤 매끄러운 표면에서 조금 더 회화적인 붓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되돌아서 보면 아까 잠깐 그런 아픔이 왔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한테 다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계기가 됐네요. 큰 변화가 됐죠. 저한테는 나도 모르는 어떤 거친 생각, 이념 그런 공기에 젖어 있다가 그런 증상을 통해 가지고 솔직하게 좀 그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 자체가 동물로서 거쳐서 작업이라는 게 나올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가 솔직함들이. 네네네네. 그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던 계기인 것 같아요. 또 본질에 더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 네네, 맞아요. 되게 늦게 찾은 것 같아요. 작업이 솔직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쵸. 참으로 어려운데 네. 지금도 그거를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작업이 솔직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름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했던 건 있는 거죠. 뭔가 아까 얘기했던 거친 뭐 생각이나 이념 이런 거를 허황되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서 느껴봤던 그런 이상한 감정, 이상한 경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작가님 작업들을 딱 이제 대면하다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데 사실은 더 직설적이지 않는 느낌. 작업을 할 때 이제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는데 그거를 아예 감출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좀 찾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는 있대. 그게 형태가 정확한 지칭을 하지 않는 내가 이야기를 다 숨겨놔도 전체적으로 그냥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를 계속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야기가 될 듯 안 될 듯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렇다면 작가님이 이제 어떤 좀 작업을 더 하고 싶은가요? 저는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그린다는 그 느낌? 항상 이게 조금 완벽한 터치의 마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반대쪽으로 자꾸 욕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무시했던, 간과했던 그거를 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더 회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다는 거에 대한 조금 재미를 좀 더 느껴보고 싶지 않을까? 진짜 약간 그 비디오를 네. 뒤로 돌리는 느낌이네요. 네, 저도 그래서 나는 거꾸로 가나? 어. 애초에 내가 이게 리와인드를 해서 뒤로 갔을 때 미술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처음 선연습을 했을 때, 처음 정물화를 그렸을 때, 처음 석고상을 내가 그렸을 때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요즘 작업하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발굴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채굴하는 느낌이죠. 하나씩 하나씩.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또 회귀하니까 맞아 떨어지긴 하네. 제가 옹알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옹알이라고. 동물이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회의 시스템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배우기까지의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겠죠. 이제 환경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환경이 이제 교육을 시킬 텐데 그 환경이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될 때가 옹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터질 때. 그 전 단계 아닌가? 그래서 뭔가 계속 어떤 식으로 표현은 하는데 전달은 안 되잖아요, 얘가. 그렇지만 그 뉘앙스는 서로 알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피카소 그 형님이라고 불렀나? 선배님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네. 몇십 년간을 그려왔다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술이란 결국은 다시 회귀하는 거지 않을까. 순수함으로.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동작을 배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연습하지 않았나. 만약 그린다는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미술사나 모든 역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계속 이게 파동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다른 거는
그 압축적인 걸 한 번에 다 우리가 지식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압축돼서 들어오니까 해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아래선으로 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긴 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어떤 기회가 돼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기존 제도나 이런 게 뭔가 목적이시 태어난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걸 벗어던지면서 하나씩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은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또 작가님 이렇게 또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시대 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안 그래도 더 공감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저도 이야기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느낌을 좀 담아서 제가 작업을 좀 네. 그림을 이제 그려봤는데 네.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저 주시는 건가요? 아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네. 이미지만 제가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 준비 잘 하시고 네. 또 전시장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꼭 와주시고요.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